일단 그 사고 유무 볼 때 뭐뭐 보는 줄 아세요? 명칭들은 다 알죠. 사이드 멤버, 프론트 패널, A필라, B필라, C필라, 요즘 SUV 같은 경우 D필라까지 있고, 우리가 뒷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정식 명칭은 쿼터 패널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리어 패널. 명칭들이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성능 검사에서 안 보죠. 단순 수리. 그쵸. 예. 그리고 원래 그 성능지의 체크리스트에 원래 그거는 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퍼, 그 다음에 앞엔다도 사실은 볼트 체결되어 있잖아요. 국산차 기준 10mm 체결되어 있으니까 걔는 소모품에 가깝거든요. 사고 난 차 딱 보면 10mm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꽝 사고가 나면 볼트짜리 그대로 해서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10mm짜리 볼트 토크 혹시 몇인지 알아요? 조임 토크? 한 10N? 그렇지, 10N이지. 그러니까 10N이 한 손으로 꽉 조이면 10N 나오거든요. 라쳇으로. 그러니까 되게 약하게 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걔는 오히려 드레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에 해당되는 게 뭐 앞범퍼나 뒷범퍼, 펜다 요 정도는 이제 드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가나 이런 거 영향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쿼터는 달라요. 쿼터는 스판 용접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프레임이 들어가요. 용접이 돼 있으면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용접을 하는 걸 보면 보통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쇠를 용접하는 걸 풀용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풀용접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냐면 철판 강성이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전면 추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힘을 지지하는 데가 사이드 멤버라고 해서 엔진하고 변속기 들어가는 그 길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이드 멤버가 힘을 제일 먼저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옆에서 봤을 때 A필라 쪽하고 도어 트림 뜯어보면, 유리기어 뜯어내 보면 중간에 센터바 하나 쭉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어떤 차는 동그랗게 봉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차는 디귿자로 접어서 이렇게 스팟 쳐놨거든요. A필라로 힘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도어 쪽으로 그 중에 센터 그 바로 힘 전달되고, 나머지 하나는 밑에 사이드 실 쪽으로 해서 밑에도 보면 이렇게 다 디귿자로 접혀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힘을 그래서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제가 이제 정비 교육할 때도 두 가지로 개발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안전, 사람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환경으로 기술이 개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쪽이 아니고 지금 이 사고 유무 쪽 판단하는 거 딱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멤버에서부터 이 안쪽에 있는 운전석에 있는 그 중앙에 강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성이 높다는 건 휘임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는 성질이 되게 강해져.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거는 또 연한 재질로 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처리 팽창 계수가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이제 햇볕에 딱 차가 딱 있으면 열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 풀용접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얘가 뜯어져요. 팽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절대로 차에서는 풀용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팟을 치는 거거든요. 스팟이 SPOT라고 해서 점이란 뜻이에요. 점. 그래서 차는 무조건 스팟으로 찍고 조금 길게 용접하는 데가 있어요. 하체나 루프 쪽은 조금 길게 잡아서 요 정도로 해서 딱딱딱 용접을 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루프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도 있어 봤지만, 실제적으로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이제 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차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짝 비틀리면서 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프에서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 왜냐면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하면 얘가 비틀어지는데 그 안에 완충제들이 들어가는데 용접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틀면 여기서 뿌다닥 소리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신차인데. 근데 여기 좀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열받아서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지기는 하는데, 신차에서 막 그런 소리가 나면 어떤 손님이 그걸 감내하고 타요. 바꿔달라 그러지. 센터에 있을 때 겁나 소리 많이 했어요. 그게 용접에 사실은 되게 관계가 있고, 그게 또 이제 팽창 계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팽창 계수가 다른 이유는 운전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강성 높은 걸 써야 되고, 근데 다 그렇게 쓰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가공하는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스팟 치는 거죠. 이게
겁나 크잖아요. 스판 용접이 이렇게 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조 공정 당시에는 저렇게 긴 장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이제 수리하는 데를 가면 저렇게 긴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좀 리어 휠하우스 쪽이잖아요. 저기가 사고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CO2를 하는 거죠. CO2를 하니까 당연히 면이 달라지죠. 용접 면이. 그래서 원래 진단 평가할 때 그래서 용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스팟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서 작업할 땐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못하죠. 얘는 지금 셰시밖에 없는데 수리할 때는 뭐 내장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요건 좀 길게 때리는 거죠. 요건 스팟은 아니고. 여기 용접인데 지금 CO2식으로 좀 길게 잡아 때리는 거지. 요 과정이 사실은 너무 신기한 근데 이게 진단평가할 때 제일 중요해. 뭐냐면 이게 전착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스팟을 다 때렸잖아. 모든 금속은 불이 한번 닿으면 거기에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 부식이 될 수 없으니까 부식이 되지 않게 방청 작업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 닿으면 거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진단평가할 때 왜 어디를 잘라서 다시 붙이면 그게 왜 감가가 되냐면 그 잘라서 붙인 데가 사고가 다시 나면 거기가 부러져. 그래서 감가가 되는 거죠.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이제 스팟으로 다 쳐놨으니까 불단 데에 나중에 녹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예 담궈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유의 색이 전체적으로 셰시에 다 똑같은 색이 돼. 얘는 약간 회색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연두색빛이 살짝 도는데 이게 되게 웃겨. 저 밑에 담겨있는 그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저 도료가 항상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 쓰면 거기다가 약품을 계속 타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애들은 약간 현대기아 기준으로 녹색이 좀 심하게 녹색인데 어떤 애들은 약간 옅은 녹색, 어떤 애는 뭐 더 옅은 녹색 이런 식으로 약간 색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 타는 비율이 내가 봤을 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저렇게 담그고 꺼내면 전체가 다 똑같은 그 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평가할 때 그 창문 내리고 혹시 안쪽도 보죠. 우리가 내판 본다고 하잖아요. 내판을 왜 보냐면 이 내판색하고 후드의 내판색하고 다른 색 내판색이 이렇게 담그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간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문을 지금 살짝 열어서 여기 걸은 거 보여요, 이거? 이게 현대기아들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웨더 스트립이라고 해서 웨더를 뜯잖아요. 배울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기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웨더 스트립을 이렇게 딱 빼보면 저기를 잡아가지고 거기가 페인트가 안 들어가 있어. 신차는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게 있으면 무조건 걔는 교환이 아닌 거야. 저렇게 잡고 있으니까 거기가 전착이 안 들어가. 무슨 수입차들은 어때요? 수입차도 그런 애들 꽤 많아.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그냥 걔는 수리가 안 들어가는 차지. 보통 도막 중계를 찍으면 몇 나오는지 알아요? 현대기아나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도색 안 들어갔다는 기준이 90에서 100 정도 나오고 100 마이크로 정도 나오죠. 그 약간 저렴한 차들 뭐 쉐보레나 경차 이런 애들은 100이 좀 안 돼요. 한 60, 80 이 정도도 나오고 그것도 웃겨. 그리고 그거 아나요? 저 프론트 케이스잖아요. 타이밍 벨트하고 체인하고 차이점 알아요? 체인은 거기에 오일이 순환이 돼야 되니까 플라스틱 커버를 하면 플라스틱이 녹지. 그러니까 프론트 케이스가 알루미늄이면 무조건 체인이고 벨트일 경우엔 플라스틱 커버고. 왜냐면 이유는 오일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걸 부러운데 이렇게 전자동으로. 어쨌든간 진단평가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단평가할 때 그 판단하는 요소가 아까처럼 스팟을 예를 들어서 작업을 했어. 그러면 바깥에서 스팟을 치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스팟 용접기를 외부에서 파는 게 보면 끝에가 구리 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팟을 치면 구리가 점점 닳아요. 그래서 원래 앞에 팁만 빼가지고 원래는 갈아서 쓰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 현실이 그렇지만 단가를 정비 공장에서 이제 낮춰야 되니까 갈아서 쓴단 말이에요. 갈아서 쓰면 뭐냐면 처음에 쓸 때는 그 스팟이 조그맣게 나오다가 점점점 이제 스팟이 굵어지지. 그러니까 스팟 사이즈도 달라지고 그리고 스팟을 딱 치면 여기가 열받았잖아요. 열받았기 때문에 저것처럼 방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리고 딱 치면 이쁘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가해가 약간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해져. 샌딩기 요만 납작으로 윙 간 다음에 퍼티를 바르지. 특별히 방청 작업도 하기는 하는데 모양새가 이쁘지 않게 되니까 갈아내고 퍼티를 바르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스팟 자국이 없어지죠. 첫 번째 스팟을 찾는 거고, 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생략되어 있기는 한데 스팟을 친 다음에 뒤에 쿼터나 이런 데는 보면 녹슬지 말라고 두껍게 로보트가 실링을 쫙 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여기를 뜯어야 되니까 이 실링을 걷어낸단 말이죠. 실리콘을 이렇게 쐈으면 얘가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를 쭉 걷어내니까 여기에서 딱 끊겨서 다시 쏜 자국이 생기죠. 그렇게 항상 사람은 떨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로보트처럼 일자로 딱 흔들리지 않고 쏠 수가 없어요. 쏘면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과도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손 이렇게 대고 그 에어 꽂아가지고 여기서 실리콘을 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얘를 손으로 잡고서 여기다 딱 대고 이렇게 쏘죠.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도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는 도어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는 좀 많이 쏘고 어디는 좀 조금 쏘고. 그리고 도어가 처음에 오다를 내서 투싼 뭐 운전석 앞쪽 도어 갖다 주세요 그러면 실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다시 해야 돼요. 칠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뭐 유리기어랑 뭐 유리랑 스위치 다 옮겨요.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칠한 다음에 열 처리를 하죠. 근데 얘네들이 할 때는 열 처리 온도가 되게 높죠. 높기 때문에 페인트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근데 보통 밖에서 수리할 때는 온도를 그렇게 높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 안에 내장재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열 처리 온도를 높여버리게 되면 내장재가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낮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밖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면 열 처리 온도를 그렇게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근데 도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리콘을 쏜 다음에 색을 칠하니까 이 실리콘 위에도 색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누르면 페인트가 약간 깨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찾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전착 도장, 스팟, 실리콘. 그 다음에 정비사들은 대부분 알 수 있는 볼트 풀림. 요 정도가 진단평가할 때 찾는 요소예요. 4개. 근데 여기서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100% 확률을 갖고 있는 건 전착. 전착이 달라졌다면 무조건 교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0%는 아니에요. 조금씩은 이제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확률을 조합해서 교환됐는지 판금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진단평가하는 사고 유무 찾는 그 근거예요.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아.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뛰어난 조교가 계시니까 실제로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 뭐 있는데 다 빼고 저도 이제 일할 때는 이렇게 일하거든요. 한번 차를 보죠. 도막 시정대 있으시지 않습니까? 후드도 교환된 게 맞고 얘 지금 꼈다 붙였잖아. 아, 자국이. 네. 이거 히팅건 우리 싸가지고 저거 보통 끝에를 살짝 잡아 띄거든요. 여기 살짝 여기서 이렇게 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여기를 띄었네. 이렇게 띄었네. 여기서 한 번 쉬셨네. 근데 여기 안에는 깜장이잖아. 깜장이면은 좋아. 여기 시작했다 달리는 엔진 소리 우리께 밤 빛나는 내온 속에 꿈이 피어나 비밀 너와 나의